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 대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를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학계와 사회 서비스 현장 전문가들이 창설한 K4 WISE 그 세 번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K4 WISE는 정보 전달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포럼 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역의 상담소나 복지기관 그리고 응급의 상황에는 9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사회사업학과의 고은 교수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입니다. 초청 강사로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14년간 피해자 서비스 부서의 디렉터로 일했고 현재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가정폭력 대책반에서 피해자 지원 담당자로 일하고 계시는 김수진 사회복지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K4 WISE 운영진이기도 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 사회사업학과에 재직 중인 최가영 교수님이십니다. 김수진 선생님, 오늘 저희 K-프롬 WISE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들립니다, 김수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고요. 오늘 K-Forum WISE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수진 선생님, 오늘 저희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가정폭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이란 부부나 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여러 형태의 폭력 행위를 통해서 통제하는 행위라고 정의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일 거예요. 흔히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만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모두가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폭력의 범주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넓지만 형사법이나 민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가정폭력의 범주는 좀 더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게 강압적인 통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자주 듣게는 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해를 가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김수진 선생님께서 이쪽 일을 하시면서 접하게 되는 가장 흔한 가정폭력 혹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오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알고는 계시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가장 많이 하고 계신 오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해자들이 폭력을 손쉽게 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고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입니다.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가부장적 문화에서 그 성폭력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인데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분명한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특히 그 이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해인데요. 피해자가 서류 미비자일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는 신고했을 경우에 오히려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케이스에 따라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 바와나 유비자 등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법적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기회를 통해서 가정폭력, 친밀한 폭력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가연 교수님, 미국 내에서 가정폭력 혹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나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2015년도에 시행한 전국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4명 중 1명이 그리고 남성 10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체적, 성적 폭력과 스토킹을 경험했고 또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 폭력이나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강압적 통제 유형의 폭력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는데요. 미 전국적으로 대략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의 여성과 남성이 비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에 보신 것처럼 폭력 유형을 막론하고 대부분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가정폭력 피해든 가해든 그 경험을 타인에게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된 것보다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폭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가연 교수님, 저희 이제 미국 사회 내에서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서 가정폭력 혹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인들이나 다른 아시아 민족 지역사회 친밀한 관계 폭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모든 유형의 폭력을 한인 사회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 정서적 폭력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저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력을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감안할 때는 정말 가정폭력 혹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희가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수진 선생님, 저희 한인들을 포함해서 이민 사회 내 가정폭력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정폭력과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 최가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 또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가정폭력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미국 내 주류 서비스를 받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것들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 기관은 보통 통역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계시든지 지역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문화에서는 가정폭력을 집안일이라고 생각해서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이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집안일을 밖에 알리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신고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민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이민 신분을 이용한 협박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서 그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 청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도 그 이민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네, 김수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정말 언어나 문화적인 이유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말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가연 교수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모형은 제가 여러 문헌들과 제가 하는 연구를 종합해서 만든 건데요. 김수진 선생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거에 더해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겪는 분들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호소했을 때 그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폭력을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폭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하실 때도 있죠. "너가 조금 더 잘하지 그랬니? 비유 좀 맞추지.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그랬겠니?" 그런데 이런 말들은 자칫 피해자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자가 겪은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일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병원, 법원, 경찰서 혹은 상담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변인들은 우리 사회의 모두일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낮아서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도 일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가 지속되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게 되고 폭력으로 받은 피해와 상처가 더 심각해지게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가해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한 명 한 명의 무관심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저희 모두가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사회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진 선생님, 저희가 가정폭력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오늘 그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신 분들께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이면 그 또한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서포트인데요. 말 그대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일이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서포트의 각 레터가 의미하는 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S는 spend time listening, U는 utilize resources, 첫 번째 P는 plan for safety, 두 번째 P는 prepare challenges for your own beliefs, O는 offer what you can, 그리고 마지막 T가 tell them you believe them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한국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주변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피해자의 말을 우선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지하고 피해자와 연결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안전계획에 따라서 실제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는 그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안전계획은 집 안에서부터 직장 외부 각 상황에 맞게 피해자와 의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제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기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게 왜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대신에 작은 일이라도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모두 이 서포트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진심으로 믿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저희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각 레러 하나가 모두 피해자들을 서포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이 서포트, 이 단어를 기억해서 정말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션 마지막에 또 조금 정보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릴 때도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한인기관 정보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정폭력 중에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얘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고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수진 선생님이나 최가은 교수님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심리 정서적 폭력의 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언어 폭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 뭐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언행을 계속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를 못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사회적으로 외부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것, 그런 것들 협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적 정서적 폭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이 조금 질문이랑 쉽게 네. 네, 조금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사전 그 등록하실 때 받은 질문이랑 제가 엮어서 하나 또 질문을 드리면 일반적인 부부싸움이랑 또 가정폭력이 어떨 때는 구분하기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선생님께서 가정폭력과 부부싸움의 차이가 어떤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데 일반적인 부부싸움하고 가정폭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파워하고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부부싸움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그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에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일방적인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가정폭력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통제나 이런 부분이 가정폭력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하나 받았어요. 사전 등록할 때. 이제 저희가 가정폭력 아니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남녀 차별의 문제가 많이 연결되기도 하는데 한 분께서 이제 남녀 차별 문제를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큰 질문이고 저희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개인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정말 이걸 사회적으로 많이 교육시키고 인지하고 그런 게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인식을 키우는 게 먼저 중요해야 또 그게 개개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평등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더 해가 된다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남녀 평등의 문제는 남녀 차별의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모든 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로 더 이렇게 치유하고 더 저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저희 모두가 서로를 교육하고 인지하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 오늘 이제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진 선생님, 최가영 교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정폭력 혹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그 가정이라는 단어, 또 친밀한 관계라는 단어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정말 피해자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포럼 마치면 좋겠고요. 이제 마치면서 이은정 박사님께서 몇 가지 공지사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포럼이 끝나고 사전 등록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튜브 영상과 함께 미국 내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기관들의 리스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말로 가정폭력에 관해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전국에 4곳이 있어요. 비영리 기관으로.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신 김수진 선생님이 계시는 페어팩스 카운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 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로서 교육을 받고 좀 더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 한인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같이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리스트를 받아보시고 주변의 지인분들과 정보를 나누시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다른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어떠셨어요? 정말 꺼내기 쉽지 않은 주제였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서포트 꼭 명심하시고요. 또 자신의 가정폭력 경험을 나누는 친구나 지인이 있을 경우에 절대 그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은 우리들의 신체 건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분들은 특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코비드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신체 건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땡스기빙 바로 전주인 11월 22일 일요일에 같은 시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상황이 꽤 오래가네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하루에 몇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많이 힘드시죠? 지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너그러져도 된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해서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함께 나눠주신 김수진 선생님과 최과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매끄럽게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고은 교수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K from Wise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